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1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나면서 힘겨운 반등을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1000포인트 넘게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떠한 경기 부양책들이 있는지, 자, 그리고 이러한 경기 부양책과 또 여기에 위협적인 요소들은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버하다가 반대 매매, 손절 매도를 당한 종목이 최소 350개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버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버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버티기만 하다가 주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나 손절 매를 당한 종목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철학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할 때가 기회다, 지금이 사야 할 때다, 이런 생각들로 대장주를 줍줍, 즉 매수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대장주를 매수하는 간 큰 개미들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간 큰 개미들, 왜 이게 간이 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장주들이 많이 싸졌을 때, 가격이 쌀 때 매수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회인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시장이 약간은 안정세로 들어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급락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래쪽에 거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가의 반등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하락을 좀 끊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일단 생겨났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하락 반전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공포감을 만들기도 했었죠. 장중에 2만 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많이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1조 달러라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옵니다. 뭐 힘겨운 급반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1000포인트 넘게 상승을 시킨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경기 부양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큰 부양책을 연준, 그리고 연준은 이제 CP 기업 어음에 대한 매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상당히 주가의 긍정적인 방향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들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면은요, 일단 연준에서 기업 어음 시장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CP 매입 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업 어음들을 사겠다는 이야기죠. 기업 어음들을 사겠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의 기업들이 당장 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숨통을 좀 열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는 돈을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런 양적 완화의 포인트까지도 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CPFF라고 하는 이 CP, 기업 어음의 매입 기구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있었죠. 리먼 사태 때 기업체의 CP를 사들이기 위한 한시적 운용기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시 한번 가동시켰다는 것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우리가 현재 상황을 판단하겠다, 그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전략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상당 수준의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많이 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기업체들 2008년도 같은 데는 기업들이 일단 돈이 돌지 않으면서 더 큰 위험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돈맥 경화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현금이 돌지 못해가지고 기업들이 좋지 못한 결과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미리 나서가지고 맞아, 그땐 그렇게 했었지, 이때는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니까 좋았었어 라는 이제 경험상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그런 쪽으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타겟팅되는 정책들은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크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크게 갈 것이다. 네. 일단 뭐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크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나 이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일단은 뭐 1조 달러라면은 상당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래도 시장에 약발이 먹힐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이요, 구체적인 정책 중에 하나로서 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금을 국민들한테요. 많이 힘들지? 이거 갖고 써라. 자, 일단 국민들한테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은요, 일단 꽁돈이잖아요. 꽁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비가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근데 이것은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주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세수 부담이 좀 커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단은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우니까 먼저 가져다 쓰고 나중에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갚을게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좀 썩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비슷한 게 검토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하면 우리나라도 따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 1인당 얼마씩 지급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썩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쓴다고 해가지고 경기가 확 활성화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을 지금 땡겨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의 정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1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포지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이 정도 공포지수가 지금 75.9, 76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내려가서 이 정도인데요. 80, 한 4, 5 정도 나왔었단 말이죠. 이게 리먼 사태 때 당시에는 이 공포지수가 86 정도, 80을 조금 웃도는 그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0 이상의 포인트라면은요, 리먼 사태 때와 맞먹는 또는 그 이상의 공포심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을 넘어가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과매도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너무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다. 지금 이 좀 과도하다라는 어떤 느낌이 일단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거의 대부분 10포인트 아래쪽에서 움직이거든요. 거의 변동성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80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뭐 어느 정도 반등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걸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존버하다가 반대매매를 당한 손절매도 종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버라는 것은 이제 버틴다라는 이야기죠. 버틴다. 그냥 종목을 들고 버틴다. 언제까지요? 상승할 때까지 버틴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그냥 계속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버티게 됐을 경우에 주가가 계속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무언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물타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타기를 하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봤더니 지금 가까운 쪽 뭐 빚내서 하는 것밖에 없죠. 뭐 가까운 뭐 형제 자매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돈을 빌려가고, 그것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그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고, 그것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는 뭐 카드론이나 기타 등등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보다 앞서서 들어가는 것이 증권사의 신용입니다. 신용을 쓰게 되면은 일단은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주택담보로 해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죠. 그리고 그 주식을 다시 담보로 해가지고 또 돈을 빌린 겁니다. 그 빚을 담보를 받아서 이렇게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신용 규모가 뭐 1조 원이다 그러면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돈의 빚의 규모는 더 훨씬 크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냥 막 무턱대고 돈을 빌려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요,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당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실이 커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350개에 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이제 소수 지점, 소수 계좌, 거래 집중, 투자 주의 종목,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가 나가는 게 있어요. 빨간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투자 주의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그냥 이 종목에 그냥 뭐 어떤 집중적인 어떤 계좌의 매도라든지 또는 매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 매도로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겠죠. 주가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미수금이 쌓이고, 그 다음에 증권사가 처분해야 될 주식이 늘어났다, 이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평균 130억 원이 넘는 정도 규모의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종목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보여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이게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된다라면은요, 일단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거냐, 강제로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은 매도가 됩니다. 매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더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매로 연결되게 되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가 상황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폭락장에서 그냥 쉽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냥 내 돈을 가지고 버티게 된다면 이런 폭락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나의 원금이 좀 까였을지라도 다시 반등이 급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빚을 내서 들어가게 되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돈을 빼앗겨버리죠. 주식을 그냥 강제 처분당하게 돼요. 근데 빚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원금은 다 날아가 버리고 빚만 남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투자에 대한 의욕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경계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폭락할 때가 기회니까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사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주를 줍줍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줍줍은 이제 매수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 밑에 떨어진 것을 이제 줍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달에만 삼성전자의 주식을 3조 원 넘게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기관이나 큰 손들의 이야기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증시가 계속적으로 폭락세를 보이고 하락세를 보이니까 오히려 이런 대장주들에게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적립식으로 한다거나 소량식 분할 매수를 접근했을 경우에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들은 평단가를 낮추게 되고, 결국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좋은 매매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때, 또 이제 이런 분할 매수라든지 적립식 매매를 하는 분들은 시장이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특정 종목에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거나, 또는 이 관점적인 부분들이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이번이 기회니까 무조건 해야 돼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얘기가 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00만원만 사서 1년 묵혀두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난주부터 하루에 한 주씩 매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1년 묵혀두면 되느냐, 네. 그 다음에 한 주씩 매수하고 있다. 한 주씩 매수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조금 나은데요. 1000만원을 한 방에 빵 쳐가지고 1년 묵혀두면 되느냐? 글쎄오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된 고점대에서, 즉 5만원대 매수했는데 이것이 4만 5천원까지 밀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1년을 기다려도 다시 뭐 그 수준까지 그 정도까지 가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매수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라면 주가가 밑에까지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반등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지만이 충분히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냥 1년 묵혀두면 되느냐, 이것조차도 사실은 단기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식들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시면은요, 이 좋은 주식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단기적 상승 포인트를 이용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 전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장이 흔들어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조그만 수익이 나더라도 그냥 바로 팔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을 오히려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분할 매수로요, 꾸준하게 시장과 관계없이 그냥 일정 기간 동안, 뭐 1년 동안 매수한다 아니면은 1년까지는 안 갈 것 같죠. 근데 뭐 적어도 3, 4개월 정도 주가가 제대로 반등하는 그 포인트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느낌들이 있죠. 뭐 5만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매수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을 세워서 대응하신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팡 사놓고 이제 올라가겠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1년이면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 있는 상황. 아까 전에 빅스 지수 보셨죠? 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 속에서 최저점 매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저점은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발바닥이 아니라 무릎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1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뉴욕 증시가 힘겨운 반등을 했지만 이것이 그래도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전해드렸고요. 존버하다가 반대매매, 손절매를 당한 종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빚내서 투자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은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폭락할 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대장주를 줍줍하고 있는, 매수하고 있는 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뭐 매수 포인트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왕창 매수를 집어넣고 1년이면 돼, 2년이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투자에 상당히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역시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되겠고요. 하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 방에 질러 넣는 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수를 하시려면 분할 매수로 조금씩 계획적으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거래는 아내를 선택하는 일과도 비슷하다.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느 정도 세심하게 검토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비합리적인 편애라는 강력하고도 지배적인 요소가 더해지게 될 것이다. 아내를 선택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게, 요즘 같은 때는 또 싸운단 말이에요. 증시 폭락하고 이럴 때는 상황이 안 좋으면 싸운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어요. 자, 그만큼 신중하게 매매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잠깐 보고 아이고 이쁘니까, 아이고 멋지니까, 아이고 좋으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의 평생을 걸 만큼 정말 그런 상대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고 주식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신중한 매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투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